신화. 건국 신화로는 단군 신화가 존재하나 그것이 고조선 시대부터 전하던 것인지 아니면 고조선 이후 어느 시점에 만들어져 삼국유사 등에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삼국유사에서는 고기 및 위서라는 출처를 명시했으나 고기의 정체는 불분명하고 위서 또한 어느 위나라의 문서인지 알 수 없다. 심지어 위서에 위가 위로 적힌 것과 삼국유사에서 위만이 위만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대의 위만조선에 대한 역사의식을 표방한 독립적인 사서가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잠부론 등에서도 위만이라고 했으므로 근거는 빈약한 편이다. 한편 서사시인 동명왕편을 지으며 이규보는 위서와 통전의 기록을 읽어보았으나 중국의 기록이라 그런지 기록이 자세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 위서가 이련이 읽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현재 단군 신화가 기록된 문헌들도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묘향산지 등의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단군 신화가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를 쓴 이련으로 인하여 창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현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단군 신화가 정확히 언제 성립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고구려에서도 벽화에 곰과 호랑이로 추정되는 동물을 그려놓는 등 고조선과 관련한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고조선이 연나라와의 전쟁 이후 밀려났던 대동강과 평안북도 그리고 그 부근에 단군 신화가 널리 퍼져 있는 점, 그리고 단군 신화에 나오는 풍백, 우사, 환웅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연나라와의 전쟁 이후 중심지를 평양으로 이동한 고조선의 지배층들이 개판이 된 나라를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 주몽 신화처럼 내가 너네한테 이런 거 알려줘서 문명을 부여했으니 우리 따라 시계 메시지를 담아 신화를 창조했다 보기도 한다. 또한 평안남도의 점재현 신사비가 고조선 계통의 신앙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면 산신에 대한 숭배가 존재했을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천왕 21년 조에는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라고 했는데 고조선이 신선 사상과 관련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 체계와 지방 행정 미흡하나마 왕, 장군, 대부, 상, 비왕 등의 관직 제도로 보이는 것이 확인되기에 중국식의 관료제를 수입했을 것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혹은 토착 세력을 중앙 관료화시킨 이후 중국 측에서 이를 기록하는 과정에 중국 관직 제도가 투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연과의 전쟁을 막은 예가 가진 대부라는 직위는 관직이 아닌 왕의 자문력을 이르는 말이라는 것이 통설이며 위만이 받은 박사도 관직명인지 확실하지 않다. 고조선에서는 10월에 무천이 열렸고 출정에 앞서 소를 잡아 그 발굽의 형상으로 기륭을 점치던 우제점을 행했다. 7세기경에 둔왕 문서 중 하나인 토원책부에 인용된 위략의 내용이 발굴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흔히 동해의 제천 행사로 알려진 무천이 고조선의 풍속이었다고 한다. 또한 소를 잡아 발굽의 형상으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우제점은 정사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조에도 동일하게 나오며 장초금이 지은 한원권 30, 고려조에 인용된 위략에 의하면 고구려에도 이와 같은 관습이 있었다고 하며 한편 경상남도 창원시 웅천패총에서 6점의 복골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만사회에도 역시 이와 같은 관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한음이 540호, 참이 1000호를 받은 것에 비하면 봉호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는 공로와는 무관하게 한나라 지방행정의 경우 준왕이 다스리던 때 위만을 박사에 임명한 뒤 서쪽 변경에 수호를 맡겼다는 걸로 보아 중앙 집권적 행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한 인물에게 특정 지역을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만조선 시대에 오면 중국의 승상 제도가 상으로 낮춰져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의 상은 다른 국가와 달리 여러 명이었으며 조선상 역계경이 수하에 있던 2000명을 이끌고 고조선을 이탈해 버릴 정도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아 중국처럼 관료 조직이라기보단 지방 수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서북 쪽에서 독자 행동을 했던 위만과 달리 왕과 중앙에서 협의해 이를 처리한 걸로 보아 노태돈 교수는 왕과 각 상들은 조정에서 나름의 회의체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는 마치 훗날의 고구려가 각 부의 수장들이 상당한 자치력을 보유하면서도 임금과 함께 제가회의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가는 부채제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추정했다. 즉 고구려만큼의 고도의 부채제는 아니고 아직 초기 형태였지만 고조선 멸망 이후 간접 통치를 받았던 구려족에게서 부채제가 발전되어 고구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기에는 비왕이란 관직이 나온다. 서파가 돌아가면서 국경인 폐수에 이르러서 마부를 시켜 전속 나온 조선의 비왕장을 찔러 죽이고 바로 폐수를 건너 요새 안으로 달려 들어간 뒤 드디어 천자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했다. 사기 조선열 전즉 비왕은 무관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비왕은 흉노에서도 발견이 되며 흉노에서의 비왕은 각 왕들의 분봉지 내의 부족장 정도의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을 고려하면 노태돈 교수는 고조선의 경우 상이 왕권의 일정한 통제를 받듯이 비왕도 상의 일정한 통제를 받는 음락의 족장으로 이해했다. 즉 그는 비왕이 자신이 속한 음락을 자치적으로 이끌어 나가던 족장이자 유사시에는 자신의 음락원들을 이끌고 참전하기에 장수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노태돈 교수는 고조선의 지방행정을 왕, 상, 비왕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 차원에서 본다면 음락의 비왕들은 상의 지배를 받고 여러 상들은 왕의 지배를 받는 누층적인 지배구조였다고 본 것이다. 장군이란 관직도 나오는데 고조선 한 전쟁 당시 장군 왕겹은 한음, 노인, 참과 같이 왕검성 내에서 한나라에 투항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고조선 멸망 이후 장군 왕겹은 별다른 공로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봉호 1480호의 여루로 봉해졌다. 한음이 540호, 참이 1000호를 받은 것에 비하면 봉호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는 공로와는 무관하게 한나라 조정이 그의 이용가치를 높게 평가했거나 고조선 내에서 장군 왕겹의 위치가 높았던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태돈 교수는 그렇다면 장군 왕겹은 고조선 왕실의 직속 부대의 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으며 상이 자신의 집단 주민들로 구성된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한다면 장군 왕겹은 왕실에 소속된 직할 주민들로 이루어진 군사를 이끈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률. 고조선 멸망 이후에도 한나라의 법률은 시행 흔적만 보이고 독자적인 8조법이 유지되었다. 초보적인 법률의 모습을 보이며 강한 강도의 처벌법으로 평가된다. 노비제의 출연이니 인명의 존중이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규교육 과정의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니 여기서는 생략한다. 기자에 의해 8조법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료의 오독으로 전하게 된 것이다. 한서의 기자거지조선 교기민이해의 전잠 직작 앙낭 조선민 범금 8조 낭낭 조선 백성의 범금 8조는 를 후한서 등에서 기자거지조선 교기민이해의 전잠직 자강낭 조선민 범금 8조로 오독했고 이것이 후대의 사서에 답습되면서 벌어진 오해이다. 낭낭조선 백성의 범금 8조는 를 후한서 등에서 기자거지조선 교기민이해의 전잠직 자강낭 조선민 범금 8조로 오독했고 이것이 후대의 사서에 답습되면서 벌어진 오해이다. 다만 후에는 한나라의 상인 등이 유입되면서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60여 개의 법조항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거 낭낭군에는 한나라의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최근 한나라의 법률이 담긴 목간의 발굴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앙낭 조선민 범금 8조, 상쇄의 당시 상살, 상상이 곡상, 상도자남 몰입이 기간호, 여자의비, 욕자 속자, 인호 10만. 수면위민, 소규수지, 가취무소수, 시기민 종부상도, 무문호 집회, 부인정신 부은피, 기전민음식 이변두, 도읍 파방효리 금내군가인, 왕왕 220, 군초 추리어류동, 이견민 무패장, 급가인왕자, 야치귀도, 속초익박, 금어 범금관다, 지륙십여조, 낭낭조선 백성들의 범금 8조는 서로 사람을 죽이면 죽임으로써 갚고 서로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으며 서로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함몰하여 간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스스로 속죄하고 싶으면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면하여 일반 백성이 되더라도 습속으로 오히려 차별하여 혼인하고 싶어도 짝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닫는 자가 없었고 부인은 정숙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밭가는 백성들은 변두에 음식을 담아 먹고 도읍의 관리들은 내군의 상인처럼 하여 왕왕 술잔 같은 그릇으로 식사한다. 낙랑군은 처음에 관리를 요동군에서 데려왔다. 관리가 백성들을 보아도 문을 닫지 않자 상인들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밤이면 도둑질하여 풍속이 점점 박해졌다. 지금은 범금이 늘어나 60여 조가 되었다. 당시 고조선 사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계급 분화가 진행되었다. 8조의 법금 중 현존하는 3개 조항에서 화폐 개념과 노비의 존재,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 조치를 볼 수 있다. 청동기 후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화려한 부장품들은 계급 분화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촌락에선 공동체적 관계가 여전히 작용되었다. 여담으로 백성들이 집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 외래인들이 이를 노리고 도둑질을 서슴지 않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본래 고조선 백성들 사이에선 강도질이 거의 없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치 제주도의 정남과 같다. 음악 공무도 화가를 작사로 활용한 이상은 원래 전설처럼 공우와 함께 재현했다. 공무도 화가가 고조선의 음악이라고 한다. 다만 문헌을 읽기에 따라 고조선 사람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었다는 설, 지나가던 뱃사람 곽리자고가 지었다는 설, 곽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었다는 설로 나뉠 수 있다. 의복 및 금속 문화. 고조선의 갑옷은 위만조선 이전 시대에는 옷의 청동 단추를 잔뜩 단 형태였다. 일반적으로는 석기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제기를 중심으로 청동이 일부 쓰인 듯하다. 위만조선 시대에 철기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작 고고학적 근거는 거의 없다. 한서 지리지를 통해 고조선의 풍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며 위만의 입국 기록을 볼 때 상투를 틀었고 중국과는 다른 복식을 갖췄음을 알 수 있다. 군사 한국사의 군사조직 고조선 병사복원도 고조선의 기록이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고조선의 군사제도가 어떤지는 현재까지도 불명이다. 다만 장군이라는 직위가 있었던 것을 볼 때 군사 계급과 편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청동기를 대량으로 활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청동기를 이용한 중공업을 통하여 무장을 하고 청동 단추를 잔뜩 단 형태의 찰갑 형태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청동 투구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연나라와도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만조선에 와서는 적어도 중앙군에서만 2만 명 이상 동원 가능했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조선 한 전쟁에서 우거왕이 태자를 보내 항복하려고 했을 때 태자가 이끌고 간 중무장한 병력이 1만 명의 규모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와의 전쟁 때 한나라가 동원한 전투 병력이 6해군 도합 약 6만 명이었다. 이를 보면 적어도 고조선의 상비군 병력 및 동원 가능한 규모가 1, 3은 되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도 동원력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나라가 고조선과의 전쟁 이후 흉노의 한파를 꺾었다라고 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력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역사 기속과 계승인식 현대 남북한 남한 대한민국은 고조선을 한국사 최고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사 역대 국가들 중 최고의 국가인 고조선과 단군 신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서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이 되기도 했으며 민족 사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유적도 사료도 별로 없는 데다가 지역도 북한이랑 중국 요동인지라 특정 지역에서 내세우진 않는다. 대신 고조선과 관련한 남한 유적으로는 강화도 만이산의 첨성단 유적 및 고인돌 유적이 존재한다. 기존에 있었던 한국 측 사료가 빈약하고 문헌이 거의 없어서 사학계에서는 고고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위아래에 기록된 12대 영자 문화나
정가화자, 문화를 고조선의 영향권과 관련짓는 시도는 21세기 한국 고대 사학계에서 고조선이 차지하는 시공간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남한이 백제, 신라의 강역과 조선 왕조의 수도인 서울을 점유하고 있는 역사적 정통성에 대비되어 고조선, 고구려의 강역과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고조선, 고구려, 고려, 북한을 잇는 계보를 강조한다. 그래서 북방 왕조의 시작인 고조선의 역사성을 중요시하여 단굴릉을 개건하는 등 고조선에 대한 강한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고조선 시대의 유적 발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평양 중심설을 강조하며 대동강 문명설과 같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단굴릉을 역사적 고증 없이 개건하는 등 김씨 정권의 정통성에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역사성과 그 지혜의 연원은 오래되었지만 노동당의 영도 밖에서 지배계층의 핍박을 벗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선전을 위해 고조선과 단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교과서인 조선역사는 2000년대 이후에도 고조선은 노예 소유 국가이고 노예 반란으로 멸망했다는 부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8조법이 특히 노예 소유를 정당화한다며 매우 나쁘게 본다. 왕에 대한 서술도 적다. 국호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김일성은 고조선과의 연관성도 직접 부인하며 새 조선을 주장했다. 현대 중국은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조선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변강연구중심 홈페이지에 올린 이들 논문을 적어도 올해 안으로 책으로 정식 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강연구중심이 홈페이지에 올린 논문은 연구가 완료된 27개 논문 가운데 18편으로 모두 요약본이다. 장비버 연구원은 기자와 기자조선이라는 논문에서 기자를 은대 갑골문자와 전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그가 한반도의 최초의 지방정권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한국 학계에서는 기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문들은 한결같이 고조선부터 발해까지의 역사가 일맥상통하는 한민족 역사가 아니라 고대 중국의 지방민족 정권 역사로 중국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대로라면 진나라의 중국 최초 통일 타이틀은 부정된다. 진시황 영정도 중원 통일에 고조선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당시 중국인들에게도 고조선은 별개의 이민족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바이두 백과의 고조선 내용 다음 내용은 2010년대 기준 바이두 백과의 고조선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바이두 백과 고조선은 한무제 당시 설립된 한사군 이전 고대 한반도 북부의 초기 국가의 명칭이며 주로 중국 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두 개 왕조는 제후국이자 번속국이다. 이들 조선은 남한이나 북한의 역사에 속하지 않는 중국 고대의 지방정권이다. 문화와 혈통 모두 남한이나 북한의 역사적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북한과 남한은 후세에 지어낸 전설에 나오는 단군조선이 고조선이라고 주장한다. 개요 고조선을 다루는 개념은 기타 국가의 학자와 남북한 학자들의 이해가 다르다. 기타 국가의 학자들의 주요 핵심 단어는 신사생성 이전, 한반도 지역의 고대 문명이다.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말하는 고조선은 대부분 합쳐 부르길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고 기자조선의 존재는 승인하지 않는다. 13세기 말 고려 왕조 시기 삼국유사엔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말하고 있다. 근거로 한서 지리지에 적힌 현만, 낙랑, 한무제 시기의 설립, 이름 조선, 예초, 구려만이 등 이곳을 조선과 고려로 합쳐 불렀다. 고조선과 고구려 당시의 두 곳을 별개의 부족 군체로 설명하고 있다. 후한서 고구려전에 따르면 고구려 남부와 조선은 상접해 있다. 고구려 당시 고조선을 영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고조선은 고구려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전설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집필한 사서인 삼국유사와 이승효가 집필한 제왕운기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제석환인의 얼자 환웅이 인류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했다. 환인의 동의를 얻은 후 환웅은 약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의 강림, 신시를 건립한다. 데리고 온 풍백, 우사, 운사 등을 제외하고도 환웅은 법률과 불교, 그리고 강종각양의 예술과 의학, 그리고 농업기술을 인류에게 알려준다. 이를 근거로 당시 산동 중에 호랑이와 곰이 한 마리씩 와 환웅에게 인간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청한다. 환웅은 그들에게 쑥과 마늘 20편을 건네주고 100일 동안 이것을 먹으며 태양을 보지 말고 살라고 일러준다.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지만 곰은 21일째 되는 날 여자로 변한다. 하지만 남편 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재차 환웅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다. 환웅은 웅녀의 기도를 받아들여 웅녀를 처로 받아들인다. 후에 웅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단군 왕검이다. 단군은 신화 전설 중에 산신이 된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서 단군이 조선을 건국한 전설을 북한과 한국 교과서에 적어두었다. 단군은 중국 역사 교과서를 근거로 하면 단군 조선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과 한국 학자들이 말하길 단군 조선 전설 중 조선 정권이 존재함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이를 들어 말하자면 윌리엄 T. 샌더즈와 바버러, 제2 프라이스가 제안하는 4단계인 유단, 불악, 족장제, 국가, 그리고 국가 형성에 필요한 2개의 논술인 혈연 관계의 국가 조직상 피지록 관계와 그 치환, 합법적 무력을 가짐 등 단군 조선 문화는 불악 혹은 족장제 문화일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국가가 아니다. 일단 발전된 농업과 초보적인 수공예,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민족 문자가 업건이와 한자의 사용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 동북 지역의 출토도는 많은 수의 상, 은, 주 초기 시대 청동기와 아후, 기후화실, 연나라 제후국 등이 새겨져 있다. 북경대학 동북아 연구소 소장, 세계사 연구소 소장, 원북대 역사계 부계 주임, 역사학자 송성류 교수가 소개한 한국 역사가가 강조한 국사, 한국 역사가 가지는 5,000년에 대해 고조선 건국 신화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의 신화 중 천신 단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태백산 산정의 신단수 아래에 건립한 하나의 신지 세계이며 그와 웅녀가 낳은 아이 단군, 즉 인간이 창건한 고조선, 조선의 시조왕의 탄생이다. 1910년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중국에 망명하였고 침략에 반항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내세웠으며 그 역사학자들은 힘을 흡수하여 한국의 독립성을 강조, 후에 이르러 한국 역사계 중 민족사학이 유파가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성립 이후 민족사학들은 한국 교단 사학의 3대 유파 중 하나가 된다. 또한 환빠라 불리는 비학자 민간 인사들, 신화 이야기를 좋아하고 민간 전설과 평서 강의와 진실의 역사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어 사회 안에서 크게 유효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불교 용어 중 환인은 제석환인으로 약칭되어 제석천으로 이르며 그 때문에 제석환인은 약칭, 제석 혹은 석제 등으로 불릴 수 있다. 환인은 즉 제석의 관념에서 나온 불교 사상이며 원천은 법화경, 그 이야기는 관불 삼매 해경, 화엄경 등 불교 경전 중 자주 등장하는 우두전환, 또한 등장하는 천황과 부인 등은 종교 용어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소수림왕에 의거하면 372년 전진이 보낸 견사 및 부도가 불상, 경문 등을 보냈다. 374년 승하도래, 375년 소수림왕 때 소문사의 창립이 매우 순조롭다. 이불람사 역시 도달해 해동의 불법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불교는 372년부터 시작, 단군 왕검 신화는 적어도 4세기 이전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군 신화 중 태백산에 대하여 고려 승려인 이련의 삼국유사의 설명에 따르면 태백은 곧 소양산이라고 한다. 신승 동구겨지 승남에선 소양산, 부동 130리, 일명 태백산이라고 하며 후세 학자 역시 대부분 태백산을 초기엔 소양산으로 생각했으나 대략 18세기 말 조선인이 시작된 태백산을 백두산 혹은 장백산이라고 했다.
그 대표 인물인 안정복의 동사강목 태백산고에서 신라문인 최치원의 상태사시 중태의 고구려에 남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어 북은 태백산 아래에서 국호를 바래라고 설명함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사람이 해설하기를 태백산은 백두산 혹은 장백산, 그 후 줏대 없는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그르치고 있는데 단군 신화의 태백산은 장백산과 동일하므로 오늘날의 중국 동북 시각에선 고조선은 중국의 강역에 속한다. 해당 관점의 문제점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들며 고조선을 한국 역사와 분리되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기자조선은 항목에도 있듯 고고학적으로 실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단군 신화를 부정하더라도 고조선은 부왕, 준왕, 조선후, 조선왕, 대부레 등으로 대표되는 토착계 실제 왕조가 있었던 사실이 있다. 또한 고조선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은 중국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과도 차이를 보인다. 고조선 영역에선 아연이 많이 함유된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는데 이는 중국 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와 모양도 구성 성분도 다르다. 고대 중국 사서들은 고조선을 중국과는 이질적인 존재이자 동쪽 오랑캐, 즉 동이족의 일원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지방 정권설을 주장하려면 이러한 고대 기록들을 전면 부정해야 한다. 또한 고조선은 중국 왕조들과 대립하던 흉노의 왼팔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온돌처럼 흉노와 문화적으로 겹치는 면도 있었다. 이는 중국계 지방정권으로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특징과 행보이다. 게다가 만일 고조선이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면 진시황은 어째서 천하통일의 대상에 고조선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한다.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등의 중국 지방정권처럼 고조선도 기자가 봉해진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면 진시황은 마땅히 고조선도 정벌하여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고 고조선을 정벌하지 않은 진시황은 중국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되는 자기 모순적 논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능력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박수많은 문명들 또한 자체적인 문자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황당한 주장이다. 현대 이전 한국의 전통 놀이 문화 중 하나인 윷놀이의 기원설 중 하나가 고조선 기원설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조선과 부여와의 친연성도 짙을 수밖에 없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윷놀이 용어가 부여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고구려인들이 생각한 그들의 기원에 대해 짚자면 건국 설화에서 보이듯 고구려는 고조선과 동시기에 존재한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나오긴 하나 나중에는 본인들 스스로를 천손, 즉 독자적인 하늘 해모수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여에 대한 계승의식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건국 신화에서 부여 왕가는 천손인 고구려의 시조를 질투하고 탄압하는 등 적대적으로 나오고 실제 역사에서도 고구려는 부여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수많은 전쟁을 벌이다가 부여가 모용 선비족에게 박살나자 그 틈을 타 완전히 정복했다. 이를 볼 때 고구려는 부여를 부모국이라기보단 적대적인 친척 국가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관련 기록조차 드문 고조선에 대해서는 계승의식은 물론이고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사족으로 북한 측에서는 고구려가 고조선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일 뿐 실제로 고구려인들이 고조선에 대해 얼마나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에서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북방왕조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데 고조선과 고구려가 따로 노는 것보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후계 국가인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가르치는 편의 그림도 예쁘고 본인들의 정통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 허나 북한의 이러한 고대사 왜곡에 가까운 정치적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고조선의 연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옛 기록에 고구려에서 후술할 기자신을 모셨다고 했으며 고분 벽화에 곰과 호랑이로 추정되는 동물을 그려놓기도 했고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로 끌려간 고구려인들이 남긴 묘비에서는 스스로를 부여인이라고 칭한 사례보다 사만인, 조선인이라고 칭한 사례가 더 많았다. 여기에 더해 백제가 고구려를 욕할 때 박적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언어학적으로 해석하여 곰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구려 종교 항목 참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구려인의 정체성은 대략 부여인, 맥인, 예맥인에서 사만인, 조선인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이름은 자이고 자는 지첩으로 조선인이다. 고자 묘지명국립 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 지식 포털 한국금성문 그 처음으로 조선 귀족으로 크게도 왕을 칭하는 것을 버리고 훌로를 죽여 베어버려 위대한 당나라를 도왔구나. 고진 묘지명국립 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 지식 포털 한국금성문군의 휘는 남산인이 요동 조선인이다. 천남산 묘지명국립 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 지식 포털 한국금성문공은 이름이 융이고 자도 융으로 백제 진조인이다. 부여용 묘지명국립 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 지식 포털 한국금성문 기자 조선과 관련해서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당서에 고구려인이 기자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사형성 신일 신가한 신기자신 고구려는 영성신, 태양신, 가한신, 기자신을 섬긴다. 구당서 중사령 성급 일기자가 한 등신, 고구려는 영성신, 태양신, 기자신, 가한신 등의 제사를 지낸다. 신당서 중기자 조선에 대해서는 아래 기록 외에 중국이나 한국의 사서에서 또 다른 기록이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영성신, 태양신, 가한신 등 고구려 내에서 숭배된 여러 신들 중 하나쯤의 비중으로 보여 딱히 기자조선에 대한 계승의식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다른 증거 없이 여기서 기자신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고구려에게 고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계승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고구려가 가한신에 대해서도 제사 지냈으니 유연, 북위, 돌궐 등에 대한 계승의식을 가졌다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둘을 연결하려는 시각이 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굳이 무리하게 고구려가 고조선에 대한 계승의식을 지녔었다고 설명하려 하지는 않는 편이다. 그렇지만 고려 조선시대와는 달리 기자에 대해 유교식 제사를 지낸 것 또한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유교의 성인이기는 하지만 유교적 정통 제사인 정사는 아니고 음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사는 종묘제례나 문묘제례 같은 유교적 예법에 따른 제사이고 음사는 중국식 예법을 벗어난 제사를 말하며 중국 측에서 보기에는 예법에 근거했다고 보기에 무언가 결격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각의 문제를 제하고 보면 고구려가 기자에 대해서 무언가 독특한 제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평양이라는 지역 연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 한국사학계는 기자 동네설을 부정하고 있는데 부정설 중 하나가 바로 고대 한국어로 왕을 뜻하는 길지를 중국 측에서 오인했다는 설이다. 만약 그렇다면 고구려의 기자 숭배는 고조선의 토착 지배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고구려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고조선 계승의식을 보인 기록은 없다. 하지만 고구려 멸망 이후 보장왕이 조선왕으로 책봉된 것, 소고구려가 고려조선이라고 불린 것, 연남산 묘지명에서 연남산을 요동조선인이라 지칭했던 것 등을 보면 중국 측에서도 고구려인들을 고조선인과 연결점이 있는 부류로 보았던 건 사실인 듯하고 고구려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어느 순간 고조선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외에도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모두 소뼈를 이용한 우제점을 사용했다. 기사에 따르면 삼국지 동의전이 인용한 AD 2세기경에 작성된 위략에서는 당초 알려져 있었던 무천이 동해에서 행해지던 풍습이라는 상식과 다르게 고조선에서도 널리 행해졌다고 기록했으며 삼국지가 편찬되었을 때 이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한다. 즉 우제점 또한 고조선의 풍습이었다는 것이다. 백제.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는 왕성을 부여시로 하고 한때 국명으로 남부여를 사용하는 등 본인들을 고구려보단 오히려 부여의 후계 국가로 여기며 부여에 대한 계승의식을 뚜렷하게 보였으나 고조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에서 백제의 상국이었다가 백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마한이 바로 위만에게 쫓겨 남하한 고조선 준왕의 나라라는 설이 있었고, 이것이 마한 정통론이 되어 동사강목 등 조선시대의 사서에 실리기도 했지만 사실 준왕의 나라가 온조왕 때까지 유지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쳐도 백제는 마한을 멸하고 그 땅과 백성을 차지했을 뿐 마한이나 준왕, 고조선에 대해 어떠한 계승 의지도 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았다. 다만 고고학적인 유적 발굴 결과를 볼 때 고조선의 직계 후예국인 건마국 출신 귀족들을 나름대로 대접해 주었던 것으로 드러나 있고, 거기에 더해 무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건마국이 위치했던 익산으로 천도를 준비했던 것을 보면 나름대로 고조선에 대해 계승 의식을 간접적으로나마 가졌을 가능성은 있다. 신라도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드물지만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건국설화에서 고조선과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삼국 중 유일한 국가다. 건국 시기에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한 육촌 주민들이 고조선에서 남하한 유민들이었다고 삼국사기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혁거세 문서 참고, 그리고 고조선과 신라의 연관성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경상도 지역에서 혈구가 여러 줄인 동검, 동모의 고리 등 고조선이 있었던 평안도 지역에 영향을 받은 원삼국 시대 유물이 출토된 것에서 양국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 시기인 9세기경 최치원이 중국에 보낸 기록인 양위표에 의하면 신라가 고조선의 법률로 알려진 팔조법을 이어받는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고, 고조선에 대해서는 궁궐 내에 조선궁을 두기도 했지만 서경 일대를 제외하면 그저 과거의 국가라는 점 정도의 인식이 고작이었는데, 12세기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면서 백제와 신라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몽골 침입 이후 의미가 부각된 고조선에 대한 인식을 이용했다. 한반도 최고의 국가라는 명분 외에도 고조선 세력권인 북방과 준왕이 왕위를 찬탈당한 이후 내려가 장악했다는 남방을 포괄할 수 있는 국가로 고조선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숙종 이후 평양에 기자 사당이 세워졌고,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황해도 9월산에는 환인, 환웅, 단군을 제사 지내는 삼성사가 존재했다. 고려시대 만월대 별궁 중 하나를 조선궁이라 명명했다. 문종의 왕자 왕도가 조선 후에 봉해졌다. 고려 역사상 최고의 권신이었던 이자겸은 조선국공에 봉해졌고, 그 부인은 조선 국대부인에 봉해졌다. 고려는 한국사의 과거 국가와 전국의 지역명으로 제후명과 만월대 내 별궁명을 선택했는데, 조선을 그 명칭 중 하나로 선택함으로써 고조선을 한국사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새로 개창하면서 고조선을 잇는다는 의미로 국명을 조선이라 정했다. 이후 고조선에 대한 의미 부각도 더욱더 강해져 이전보다 고조선을 자세히 기록한 역사서의 편찬 및 제사의식으로 한동안 고조선이 부각되었다. 특히 평양부의 경우 고조선의 도읍이라는 상징 때문에 살인이나 반역에 준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도 부로서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기자와 단군, 동명왕을 한 곳에서 모시는 제사를 평양부에서 지냈지만 위만은 찬탈자로 취급하여 제사를 지내주지 않았다. 한편 단군을 평양부에 배양하면서 삼성사는 잠시 회철되었으나 성종대에 삼성사가 복원되었다. 이곳을 계승한 곳이 바로 현재 지리산의 삼성궁이다. 한편 양반 사이에서는 기자 8조법에도 노비제가 있다고 하여 노비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썼다. 안습 이외의 유학이 당대 트렌드였던 만큼 8조법 중 전하지 않는 5가지는 분명히 오륜일 것이라는 억측을 하기도 했다. 조선 초에 나타난 삼성당 사적에 따르면 9세기 초반에 세워졌다는 폐업사와의 갈등이 그려져 있어 연대를 그만큼 소급할 수 있겠으나 신빙성은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후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한반도 전체의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한국사 최고의 국가인 조선에 대한 계승 의식을 확산시켰다. 조선 후기에는 소중화 의식 및 자국 의식이 높아지면서 단군과 기자에 대한 연구 및 추승 작업이 활발해졌다.
16세기부터는 아예기자 조선시대의 계보도가 작성되는 등 존숭을 위한 일종의 역사 왜곡이 행해지기도 했고 17세기 후반부터는 단군조선 또한 본기에 포함되는 등 권별, 허목, 홍만종 등에 의해 역사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중국 당나라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이 당으로부터 조선왕에 봉해졌다. 한편 연남생은 당나라에 의해 현도군공에 봉해졌는데 현도군은 한나라의 지방정부였던 한사군 중 하나였다. 단군은 고려시대의 영웅 전쟁기나 가야지 부각되며 그것도 한반도 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당나라가 자신들이 멸망시키고 정복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책봉명을 단군조선을 의식해 조선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고려해보면 상서대전이나 사기에 이미 기자 동래설이 나왔으므로 조선왕의 조선은 주나라 천자로부터 책봉된 기자를 의식해 기자조선이란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구당서 현종 본기에 태산 봉선 의식에 조회하러 온 내신 번국에 고려 조선왕이 있는데 소고구려 왕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연남산 묘지명에는 연남산이 요동 조선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나라 이후동 호계의 후손인 요나라의 경우 고조선의 팔조근법을 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거란족들도 존재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요나라의 거란족은 고조선의 예맥 세력과 별개의 부족이었으며 후에 요나라가 예맥의 정체성을 계승한 발해 등을 멸망시키고 요동을 차지한 것을 생각하면 자기 역사 과장하기 플러스 지역적 정통성 만들기 수준으로 선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숙신계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청나라의 누르하치도 조선을 회유할 때 잠깐 고조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청나라 고종 권룡제 시대에 지어진 만주 원료고에서는 고조선을 고구려와 함께 만주 요동사에서 홀대하는 편이었다. 고조선의 인물 목록 군주 내용은 고조선 왕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고조선 군주 사실 자료 자체도 별로 없고 남아있는 자료들도 신빙성이 의심되는 것들이 많다. 신하 대불의 삼, 노인, 최, 왕협, 한음, 역계경, 성기, 비왕장, 대중매체에서의 고조선,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 고대시대는 고조선을 모델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을 선택하면 나오는 국가 지배자 이름 중에 단군이 있다. 본초 비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1플레이 문명 중 하나로 등장한다. 한민족의 시조 국가답게 우방 타워랜드 방어전이 주 전략인 국가. 타워가 좋고 성직자 생산 비용이 저렴해서 타워로 방어와 공격을 하면서 성직자들로 적의 고급 유닛들을 아군으로 바꾸는 전략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장검병, 군단병이 보너스 체력 플러스 80이라는 점과 노포가 대부분의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점 때문에 의외로 강한 국가 엠파이어 어스2 한국 캠페인 초반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다룬다. 천국의 신화, 신화 진시황릉의 비밀, 성룡, 김희선 주연의 영화. 고조선의 공주로 추정되는 옥수 공주 김희선이 진나라 시황제의 후궁으로 바쳐진다. 조선 왕조실톡, 칸바람의 신화, 환단고기, 규원사화, 단기고사, 대주신 제국사, 짐은 그것을 역사라 부르리라 소설 시황제.